자, 보겠습니다. 11번입니다. 보기 A, B가 사용된 예를 기역, 미음에서 바르게 고른 것을. 보기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헷갈려하는 것들 중 용언의 어간과 결합하는 명사형 어미, 미음기와 어근과 결합하여 명사를 만드는 전미사, 이음기가 있어요. 자, 명사형 어미라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명사를 만드는 전미사, 우리가 흔히 명사, 파생, 전미사 이렇게 불러요. 전자는 용언의 품사를 바꾸지 않으며 품사 바꾸지 않고요. 전자와 결합해 활용된 용언은 서술하는 기능이 유지되고 서술하는 기능이 있고요. 부사의 수식을 받는다. 부사의 수식을 받아요. 그 다음 한편 후자가 결합한 것. 후자라는 건 명사, 파생, 전미사 이야기하는 거고요. 명사는 관형의 수식을 받을 수 있다. 관형의 수식을 받는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자, 요거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우리가 흔히 미음하고 기가 명사형 어미로도 쓰이고 명사 파생 전미사로도 쓰이는데 미음 기가 명사형 어미다 라고 판단이 되면은 품사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동사 아니면 형용사예요. 근데 만약에 미음 기가 명사 파생 전미사다. 그러면 품사가 변합니다. 뭘로? 명사로 변하겠지요? 명사 파생 전미사니까. 그러면 미음 기가 도대체 어떤 경우에는 명사형 어미고 어떤 경우에는 명사 파생 전미사로 쓰이는 거냐면 일단은 서술하는 기능이 있으면 명사형 어미가 붙은 걸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근데 서술하는 기능이 없다. 그러면 명사 파생 전미사로 생각하면 되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앞에 부사어가 있다. 그러면 명사형 어미가 붙은 거고요. 왜냐하면 동사나 형용사, 즉 용언을 꾸미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명사 파생 전미사가 붙은 거다라고 하면 품사가 명사로 변했다 그랬잖아요. 명사를 꾸며주는 건 뭐죠? 관형어죠. 그래서 앞에 관형어가 있다. 그러면 걔는 명사 파생 전미사가 붙어서 동사나 형용사가 명사로 변한 그러한 단어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세상은 홀로 살기가 어렵다. 홀로 품사, 부사. 따라서 이 살다는 그냥 동사. 이유는 부사의 수식을 받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형은 충분히 잠으로써 피로를 풀었다. 마찬가지 부사입니다. 따라서 잠, 동사, 자다니까.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좀 아까 서술하는 기능이 있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형은 홀로 살다 말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게 살다라고 해가지고서 서술어로 사용이 되는데 그렇게 서술어로 사용되는 것을 서술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해요. 그 다음 형은 충분히 잤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죠. 이것도 서술하는 기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명사형 어미가 붙었기 때문에 요거는 그대로 품사는 동사. 그런데 밑에 것 같은 경우는 날씨가 더워 시원하다의 니은 붙어 있잖아요. 따라서 관형어이기 때문에 관형어의 수식을 받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됐다? 품사가 명사 파생 전미사가 붙었으니까. 그 다음 건전한 마찬가지 건전하다에 니은이 붙어 있으니까 이거 관형어. 그래서 누리는 품사가 명사. 관형의 수식을 받기 때문에 명사 파생 전미사가 붙어서 명사고요. 마찬가지 놀이라는 이 단어도 관형의 수식을 받기 때문에 이라고 하는 명사 파생 전미사가 붙어서 된 명사.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이곳은 풍경이 매우 아름답다. 매우 아름답다. 매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건 뭐다? 부사.
그 다음에 아름답다 그러면 결국은 형용사 용언이죠. 그래서 결국 답은 몇 번? 4번. 자, 이 부분은 시험에 잘 나오니까 이거 외워도 됩니다. 이 부분 외워도 돼요. 자,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12번. 보기, 기억, 미음에 대한 탐구로 적절하지 않은 것. 서술어의 자릿수란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를 의미한다. 서술어의 자릿수, 서술어가 요구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 그런데 서술어는 문장에서 사용되는 의미에 따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이 달라지기도 한다. 자, 보겠습니다. 예문. 바람 때문에 불씨가 다시 살았어. 살았다, 뭐가? 불씨가. 요거 하나만 있으면 되고요. 주어. 그 다음 이 한 구절로 글이 살았다. 글이 살았대요. 살았어. 뭐가? 마찬가지 주어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둘 다 이거는 한 자리 서술어. 얘도 한 자리 서술어. 그 다음 보겠습니다. 어떤 직분이나 친분의 생활을 하다, 뭐 이런 뜻이래요. 그는 조선시대에 오랫동안 벼슬을 살았다. 살았어. 뭘 살았어요? 벼슬을 살았어요. 그 다음 벼슬을 사는 게 누굽니까? 그는. 따라서 두 자리 서술. 그 다음 그는 잠시 일손을 놓았다. 놓았어. 뭐를? 일손을 놓은 건 누구? 그. 따라서 주어와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 두 자리 서술어. 이렇게 봐주면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 형은 책을 책상에 놓았다. 놓았어. 뭐를? 책을 놓았대요. 어디에? 책상 위에. 책을 책상에 놓은 사람은 형. 따라서 여기에서는 주어, 목적어, 부사어, 즉 세 자리 서술어. 자, 13번 보겠습니다. 보기를 참고할 때 밑줄 친 부분이 바르게 쓰인 것은 그랬습니다. 지금 보면은 의존명사, 접사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의존명사라고 그러면 앞에 뭐가 있어야 된다? 관용어가 있어야 된다. 일단 요거는 아셔야 됩니다. 의존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관용어의 수식이 꼭 필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채의존명사. 이미 있는 상태 그대로. 그 다음에 어이, 채의존명사. 그럴듯하게 꾸미다. 째는 그대로 또는 전부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랍니다. 자, 볼게요. 1번. 사과를 껍질째로 먹었다. 껍질째로 먹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그대로라는 뜻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답이 1번입니다. 그리고 의존명사도 아니죠. 왜냐하면 앞에 관용어가 없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2번은 어디가 틀려볼게요. 나는 앉은 채로 잠이 들었다. 앉은, 이게 관용어입니다. 그죠? 따라서 나는 앉은 채로 그랬으니까 여기서 이 채가 꾸미는 태도가 아니라 있는 상태 그대로잖아요. 따라서 뭘로 표기해야 된다? 채로 표기. 그래야지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 2번 보겠습니다. 그녀는 혼자 똑똑한 채를 한다 해서 똑똑한 관용어가 일단 있고요. 그럼 뒤에 의존명사 똑똑한 채 그랬으니까 여기서는 어떤 꾸미는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어떻게 표기해야 된다? 채로 표기. 그 다음 4번
사나운 멧돼지를 산째로 잡았다. 산에 니은 붙어 있으니까 마찬가지 관형어 사나운 멧돼지를 산째로 잡았대요. 그럼 여기 뭐야? 있는 상태 그대로라는 뜻이잖아요. 살아있는 상태 그대로니까. 따라서 요거는 채로표. 그 다음 곰이 다가오자 그는 죽은 마찬가지 관형어 죽은 채를 했다. 즉 거짓으로 꾸몄다는 이야기잖아요. 따라서 뭘로 표기한다? 채로 표기.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 자, 그 다음 14번, 15번 보겠습니다. 다음을 읽고 무릎에 답하셔 보겠습니다. 15세기 국어의 모음조화는 형태소 내부와 경계에서 비교적 잘 지켜졌다. 모음조화가 잘 지켜졌대요. 한 형태의 모음들을 살펴보면 아, 오, 아래아 등의 양성모음은 이런 게 양성모음이래요. 그 다음 양성모음끼리, 그 다음에 어, 우의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어울린대요. 중성모음 이는 양성모음과 어울리기도 하고 음성모음과 어울리기도 하였다. 또 어근과 접사가 결합하여 단어가 형성되거나 체언의 조사가 연결될 때 용언 어간에 어미가 연결될 때에도 조사나 어미 첫 모음은 그의 선행하는 모음과 같은 성질의 모음이 연결되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목적격 조사는 그의 선행하는 명사의 모음에 따라 알, 을, 즉 양성이면 알, 음성이면 을이 붙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랄, 를 중 하나가 선택되었고 안, 은, 아, 오와 같은 어미도 선행하는 어간의 모음에 따라 규칙적으로 선택되었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모음조화가 적용됐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16세기부터 모음조화가 약화되기 시작했다. 이는 아래아의 소실과 관계가 있다. 16세기에는 둘째 음절 이하의 아래아가 소실되면서 주로 의에 합류되었다. 첫째 음절에서의 아래아는 여전히 양성 모음이었으나 둘째 음절 이하에서는 아래아 대신 음성 모음인 의가 쓰인 것이다. 이러한 변화로 체언에 연결되는 안, 은, 알, 을, 의 등의 조사는 점차 은, 을, 의 등으로 통일되었고 모음조화를 지키던 사상과 같은 단어들은 사승과 같이 모음조화를 어기는 형태가 되고 말았다. 이후 8세기의 첫째 음절에서의 아래아가 주로 아에 합류하면서 아래아는 완전히 소실되었고 국어의 모음체계는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모음조화가 약화되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했다. 현대 국어에서는 모음조화가 형태소 내부와 경계에서 지켜지지 않았다. 현대 국어에서는 많이 지켜지지 않았대요. 다만 촐랑촐랑, 출렁출렁과 같은 음성 상징어에서나 일부 용언의 어간뒤에 아어 계열의 어미가 결합할 때 모음조화가 이루어졌다. 즉 모음조화가 이루어졌대요. 자, 14번 보겠습니다. 기역과 니은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러면 기역과 니은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는 결국 모음조화가 둘 다 적용된 거, 즉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적절하지 않다라고 그랬으니까는 모음조화가 적용이 안 됐으면 바로 적절하지 않은 이해가 되겠죠. 자, 볼게요. 자, 용언 어간에 알이 쓰였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죠? 양성모음. 그래서 활용은 뭐가 되냐면 알에 뭐가 붙었다? 아가 붙었다. 그래서 연음이 돼가지고서 아라 이렇게 된 거잖아요. 따라서 뭐가 붙은 거다 이건? 아라고 하는 양성모음이 붙었다.
이해됐죠? 따라서 요거 현대국어요. 이거 양성. 아가 양성이니까 여기도 양성이 맞죠. 따라서 1번은 15세기 국어, 현대국어 둘 다 모음조화가 적용된 사례. 그 다음 2번 음성모음입니다. 어니까 그래서 먹어 마찬가지 먹에다가 뭐가 붙었다. 어가 붙었다. 그래서 연음돼 가지고 먹어 이렇게 된 거잖아요. 따라서 요거 음성. 음성 모음이니까 뒤에 어라고 하는 음성 모음이 왔고요. 그 다음 마찬가지 현대국어 요거 음성. 따라서 어라고 하는 모음, 음성 모음입니다. 따라서 둘 다 모음조화가 잘 지켜졌고요. 자, 그 다음 깨오 하고서 이거 양성. 그쵸? 그래서 여기에는 오라고 하는 양성 모음에 뭐가 붙은 겁니까? 아라고 하는 양성 모음이 붙은 거죠. 따라서 마찬가지 양성. 모음조가 지켜졌고요. 깨, 우는 음성. 그럼 여기는 뭐? 우라고 하는 음성 모음에 뭐가 붙었다? 어라고 하는 음성 모음이 붙었다. 그래서 이것도 모음조화가 지켜진 거고요. 그 다음 5번 으니까 음성. 그럼 여기서는 뭐가 될게요? 일단 어간에 있던 으가 탈락. 그 대신에 어가 뭐죠? 음성. 따라서 어간에 있던 음성 모음 따라가지고서 어라고 하는 음성 모음이 왔죠. 그래서 모음조화. 그 다음 쓰다 마찬가지 음성 모음. 그랬더니 마찬가지 으가 탈락했고 따라서 뭐가 왔다? 어라고 하는 음성 모음이 왔다. 그래서 모음조화가 마찬가지로 지켜졌습니다. 자, 이해되지요? 그 다음 가득하에서 아래하는 뭐다? 양성. 그래서 뭐가 왔다? 야라고 하는 양성 모음이 왔죠. 그 다음 가득하 양성. 그런데 가득하여 하고서 뭐가 왔다? 음성 모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5번 선택지 같은 경우에는 15세기 국어는 모음조화가 지켜진 사례라고 볼 수 있지만 현대 국어에서 가득하에 여가 붙어 있는 것은 모음조화가 지켜지지 않은 사례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5번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그 다음 15번입니다. 윗글을 읽고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볼게요. 벼슬에 소음 든 옷을 입디 아니하고 해가지고서 우리 중세 국어 나와 있고 현대어풀이 나와 있잖아요. 자, 이런 거 풀 때는 그 대응되는 현대에다 밑줄을 그으면 좀 더 편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볼게요. 겨울에. 그 다음 옷을. 그 다음 하루. 그 다음 죽을. 그 다음에 나말할 나무를. 그 다음에 하더라. 그 다음 보겠습니다. 타락과 초와 식초와 계자 가루와 파과 파와 마늘과 부채와 기름과 덴무와 여러 가지 나물과
자, 이렇게 대응되는 거 봤고요. 그러면 선택지 보면서 보겠습니다. 15세기에는 한 단어에서 모음조화가 잘 지켜졌음을 가의, 벼슬과 하라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여기에서는 둘 다 뭐가 쓰였다? 여하고 의, 그러니까 음성모음.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둘 다 아래야, 즉 양성모음. 따라서 모음조화가 잘 지켰다는 거 알 수 있고요. 따라서 1번 맞는 이야기. 자, 그 다음 2번 선택지 보겠습니다. 15세기에는 체온의 목적격 조사가 결합할 때 모음조화가 지켜졌음을 가의 오살과, 자, 요거 볼게요. 옷 플러스 뭐가 붙은 거죠? 알. 따라서 요거 둘 다 뭐 양성모음. 이해되나요? 자, 지금 이 표기가 연철됐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 연철된 이 표기를 나누어서, 즉 분철해 가지고서 파악해야 됩니다. 그 다음 죽, 을, 마찬가지 음성, 따라서 모음조화 지켜졌고요. 그 다음 용언 어간에 더가 결합할 때에는 모음조화가 적용되지 않았음을 가히 하더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건, 더는 뭐다? 음성, 모음이 붙은 거고요. 라가 결합했잖아요. 뭐가 붙었다? 양성, 모음이 붙었다. 따라서 모음조화 적용되지 않았고요. 그 다음 4번 선택지. 17세기에는 모음조화 약화에 따라 조사 사용에 혼란이 있었음을 나의 초와 파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군.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초와하고서 뭐가 사용되냐? 와가 사용되죠.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파과할 때도 똑같이 뭐가 사용됐다? 모음이니까 기억 빼고 와가 사용되었잖아요. 따라서 조사 사용에 혼란이 있었다. 이 부분 요거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이 4번. 이해됐지요? 둘 다 와라고 하는 조사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 다음 5번. 둘째 음절의 아라야가 의로 변화했음을 가의 나말과 나의 나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군 그랬습니다. 이거는 그냥 두 개를 비교하면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나 말에서 여기에서는 아래아가 사용되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의 나물에서는 뭐가 사용되었다? 의가 사용되었다. 따라서 뭐가? 아래아가 의로 변하였다. 이건 단어 두 개를 그냥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